아주 노골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빨아야죠, 홍빨을. 전 더 빨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신혜수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조금 더 기운 냅시다. 이제 사실상 오늘이 제가 10시 방송에서 인사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신의 한수 순찰팀 뉴스가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내일이 우리 방송에 이제 그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신의 한수 순찰팀 우리 뉴스가 오늘 대표님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도 10시 뉴스에서 드리겠지만 좀 더 힘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이나 저희나 정말 애국우파의 유일무이한 정당, 자유한국당을 다시 보수우파의 재건의 기둥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쯤 돼서 문재인의 이제 그 외교라고 할 것도 없죠. 정말 국내용이 무슨 외교입니까? 이 문재인은요, 제가 누누이 아주 앞에 계시면 문재인 그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그분한테 저를 1000번을 하서라도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좀 있어 달라. 예. 여행을 다녀도 국내에서만 다녀달라. 이걸 내가 아주 신신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말이죠. 어떠냐. 이 국내용인데 내부에서는 극좌파 입장에서 문재인이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배워야 됩니다. 정말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이번에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이 있는데 뭐 숫자는 뭐 엄청나요. 6,44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인, 정치인은 배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명이 딱 들어갔어요. 정치인 중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청와대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국민에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계형 민생사범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 사면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인,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한 명이 들어간 게 극좌파 중에 극좌파 정봉주예요. 이 정봉주라는 사람은요, 18대 국회의원까지 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다가 1년의 징역까지, 실형을 1년 살고 나온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2022년도까지 자격정지가, 피선거권 말소 자격정지가 돼 있는 사람인데요. 5년이나 당겨서 이것을 사면시켜 준 겁니다. 참 정치 쉽게 하죠. 5년이나. 그랬더니 지금 이 극좌파들 박영선, 정청래 뭐 축하 인사하고 대표님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인이 최고라고 말이죠. 문재인의 인이 최고라고 말이죠. 이렇게 극찬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문재인이 자신들의 밥그릇에 포함되어 있는 제 식구들한테는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정봉주를 무리해서라도 이석기나 한상균도 못한 이 사면을 왜 정봉주는 했느냐? 여러분들 내년에요. 이 보궐선거가 의외로 많아요. 자유한국당 쪽이나 여러 의원들이 자의반 타의반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이 물러나신 배치 띈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여기에 정봉주 활용해야죠. 기가 막힌 정권이에요. 이 극좌파들의 그 질서 유지랄까? 그 단합이랄까? 단결력, 결속력, 이거는 가히 놀라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6,440명을 특별 사면하면서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그 와중에도 정봉주는 들어가 있다. 이 정봉주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좌파 중에 아주 극좌파입니다. 정청래 아주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아주 극좌파 세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면복권돼서 정치계에 들어오면요, 아마 또 한 번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뭐 당장 옆에 있는 신혜식 대표도 그렇고요. 우리 우파의 시민단체, 과거 김대중 노무현과 싸우다, 그 정권 하에 싸우다가 자의반 타의반 지금까지도 자격정지가 회복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면을 못 받은 그러한 우파의 리더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사면을 왜 안 시켜줬는지, 저는 지금도 있죠. 면회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안 시켜줬는지. 네?
이렇게 범법자 실형 1년을 살고 나온 이 전과자도 시켜주는데 하물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그 잘못된 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마다 이분들이 나서서 우리 우파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시민단체 리더들이 그 싸워가면서 예? 오죽했으면 낚싯대를 휘두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서운 정권 하에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돌이켜 보면 국내용이지만 자기네 식구들 챙기는 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좌파들을 극좌파들을 뭐 비난하고 폄하하지만요. 100가지 잘못한 중에도 제가 늘 얘기하죠. 한두 가지 배울 건 있어요. 이런 건 좀 결손욕 같은 거는요. 우리 우파 지도자들이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홀대받았어요. 저희 우파 시민단체 활동하셨던 분들 너무 홀대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 있잖아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지키려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 좀 미흡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차기의 정권을 우리가 회복해오고 다시 정권 창출이 이루어지면 이런 거는 꼭 저희 우파들, 애국 시민들 보듬어 주는 거 이런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뭐 아시겠지만 정봉주 2008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 한나라 후보였었죠. 한나라당 후보.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렇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죠. 네. 그리고 피선거권이 2022년도까지 박탈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복원되면서 정치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사면을 받았는데 사면 복권된 거죠. 우파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사면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사면 안 해줘도 좋아요. 사면 안 해줘도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꼭 뭐 일 있으면은 명단 넣으래요. 아니 사면 명단이 아니라 세네 번 넣었다며. 아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안 넣었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조위 뭐 이런데 한번 참가할 생각 있냐 명단 넣고 또 어디 뭐 감사 자리 있는데 한번 넣을 생각 있냐 넣고 도와주고 싶어서 이거 꼭 무슨 자리 있는데 한번 넣어봐라 넣고 넣었어요. 근데 다 낙방이에요. 전과자래요. 전과자래서 안 된대요. 아니 그러면 사면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죠. 누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예, 저는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지만 오히려 특수공무집행 방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좌파들과 싸우면서 이제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예훼손권들이 한 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뭐 누라고 나서 누구면 무슨 전과가 있어서 안 된다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네요. 정말. 그럼 사면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면을 안 시켜줘요. 또 사면하라고 또 누래요. 그럼 또 안 돼.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 우파 정권 9년 아파요. 도대체 뭘 했나 싶어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지금 신혜식 대표가 뭐 사면 얘기했는데 이 사면이요. 여러분들 특별 사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용어가 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줄 아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특별 사면은요. 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하면 즉각됩니다. 이 정봉주처럼. 그런데 신 대표처럼 이렇게 진짜 나가서 일할 수도 있는데 그 사면 한 번 안 시켜줘서 전과자 딱지가 있어서 공직을 못 받는. 이건 주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너 저기 가난한 거지한테 저 집 가면 빵 맛있는 거 있다. 저 집 가면 우유 맛있는 거 있다. 돈은 안 주고 네가 사 먹어라. 이런 거예요. 거지한테.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어디 서류 넣어봐라.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장난하는 거죠.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요. 사실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건 그 제명이 그래요. 예, 예. 그걸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예, 사면해주면 돼요, 대신에. 지금 신 대표님 사면해주면은- 얘기만 사면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을 좀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려워요. 되질 않아요. 일단 그걸 가지고 또 와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조가 아니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를 집행방해한 사람에게 어떻게 공기관에 들어와서 감사를 시키냐.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그걸 말도 또 안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넣고 그냥 우리 신 대표 격가지로 넣어주고 그냥 딴 사람 시키려고 계속 누라고 그러는 예,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예. 신 대표가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 성품이 좀 온순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크게 그런데 자리에 욕심이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실제 있었던 이번 정권이 한 거 8개월이 채 안 됐는데 한 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월호 있죠.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있죠. 사드 반대 있죠. 여기에서 극좌파들이 난동 부리고 폭력 집회를 했던 관련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포함 모든 거 문무일 검찰총장이 하달했어요. 법무부에서 검찰청으로. 무슨 얘기냐면 정권 하에서 사면해 주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극좌파 이 좌파 정권은 이렇게 나갑니다. 8개월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월호 제주 해군기지 관련 사드 반대 관련 위안부 포함 모든 집회 시위에서 과격 집회 시위 폭력 행위 등 공무집행방해 공집도 물론 포함해서 모든 사안마다 다 면죄부를 줬어요. 법무부가 정부가 직접 한 겁니다. 검찰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우파 정권 하에는요. 이렇게 막대하게 크게도 아니고요. 개개인 한두 명한테도 그걸 안 해준 거예요. 설명이 뭐 저는 이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참고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우리 우파 정권 8년 6개월에 뭐 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형사소추로 저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를 또 다른 우리 우파가 정권을 잡는 그날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철저히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과의 결속력, 약속, 우파 시민의 자긍심, 그 다음에 사기 충전 이런 거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참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것 같지 않고 이 좌파로 바뀌니까 확실히 바뀐 걸 확실히 그냥 느끼겠어요. 그렇죠. 예, 아주 그냥 피부로 느낍니다. 우파 정권 내에서 활동할 때는 이게 정권이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냥 조금 낮아지겠다. 활동이 좀 낮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저는 독립신문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 정권 바뀌었으니까 정부에서 좀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어려워져서 제가 이제 신문을 접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물론 그러나 좌파들은 똑같이 광고를 받았고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파랑 형평성 있게 광고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좌파들이 매우 많이 받아간 경우도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신의 한수가 공기업 광고, 독립신문이, 제가 운영했던 독립신문이 공기업 광고 딱 300만 원 한번 받아보고, 예, 광고가 전무했죠. 오마이뉴스는 아마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이렇게 너무 형평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좌파들이 살아남아서 결국 정권을 뒤엎는 탄핵을 시키는 일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좌파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있는 애국 세력들, 보수들마저 엄청난 탄압을 해서 지금은 뭐 경우회 회장도 구속될 판이죠. 뭐 기타 등등 시민단체장들 매일 조사받고 있죠. 또 구속된 우리 허연둔 행정관, 애국 세력들 엄청 많습니다. 네.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좀 이기고 우파도 좀 단합해서 또 총선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땐 반신반의, 저도 반반 봅니다. 네, 살아날 수 있을런지 이렇게 우파 세력들이 죽어라 그냥 홍준표 대표를 미워하고 죽어라 그냥 홍준표 대표를 이제 공격하고 있다 보니까 우파가 한 70%? 예, 70% 단결한 것 같고 나머지 30%는 거의 이제 반 한나라당이 된 것 같다. 민주당보다 어쩔 땐 더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고 우파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내년 지방선거 희망이 있을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 내년 지방선거 포기하자 졌다는 얘기 다 나온다.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졌다고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의 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졌으니까 우리 딴 거 하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명한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국민의 마음도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순찰팀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신의 한수 뉴스를 진행한 게 이제 5개월 됐는데요. 제가 진행하면서 한 얘기들, 제가 예측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체 우파의 지도자 다 포함해도 좋습니다. 모든 뉴스 다 포함해도 좋습니다. 저는 단언코 제가 예측한 것이 확률적으로 내용은 부실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맞추는 그 점수만큼은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예측을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또 한 번 예측을 제가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자유한국당 6월달 지자체 선거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여러분들 홍준표는 싫어해도 우파를 지키겠다는 우리 국민들이요, 훨씬 더 월등히 많다는 거,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일부 태극기 세력을 포함해서 일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여기에서 홍준표 대표님을 공격하면 할수록 제가 단언코 말하는데 홍준표의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저는 내심 더 비난하고 비방하고 얘기합니다. 왜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 비난하고 비방할수록 그 나머지 비방자들의 또 그 그룹, 그 찌꺼기들은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이 찌꺼기는 분명히 소멸됩니다. 쥐떼들은 분명히 소멸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6월 지자체가 분수령입니다. 이 지자체를 그 어떤 시민단체들이 이해관계로 얽혀서 아직도 맹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응원하는 것도 좋아요. 측은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고요. 다만 어떠한 합리적 계산법이 아닌 맹목적으로 박근혜를 찾던 그 사람들은 결국엔 대한민국의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요, 통합이라는 것은 100%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언코. 뭐 자강파들이 거기서 박지원, 뭐 누구누구, 뭐 심지어 김동철 원내대표까지 박지선 의원까지 다 반대하고 천정배 정동영 날뛰어도 통합이란 깃발은 가서 꼭 결국엔 정상에 꽂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를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 뉴스를 진행하면서 흔히 말하는 통박은 들었습니다. 눈치는 눈을 떴습니다, 제가. 흐름을 보니까요, 좀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분명한 건 여러분들, 그 주가는 상승합니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 중순이면 판결 납니다. 7월, 8월쯤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자체 선거에 희망이 없다. 분명히 다들 그랬다고 그랬어요. 지금 신의 한수도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저만 가능성이 있다. 제가 가능성이라는 건 반타작입니다. 반타작만 해도 우리 대표님은 성공한 건데 반타작 이상. 지금 일부 이 비판 세력들, 또 이 자포자기하는 세력들 있죠. 이 자포자기는요, 성서에도 얘기돼 있죠. 이 실망하고 비관하는 거, 이것도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의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파는 재건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각오를 여러분과 저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는데 주어지질 않아요, 기회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든 이뤄낼 수 있다. 그러면요,
하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꼭 믿으시고 내년 6월에 지자체 선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언코 이 6개월, 7개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를 여러분 앞에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절대로 상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이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지기를 바라는 자유한국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싶거든요.